자, 오늘은 수동태 챕터 4 수동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동태라는 말은 능동태의 반대말의 개념이죠. 능동태. 자, 우리가 수동태를 배우기 전까지는 사실 능동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능동태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쓰는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개념의 어순을 능동태라고 하거든요. 주어, 가, 동사 한다, 목적어를, 목적어에게,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하는 존재고 목적어는 당하는 존재고, 요게 우리가 여태까지 계속 배웠던 문장이죠. 특히 이런 것을 삼형식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문장. 근데 수동태는 이 삼형식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이제 목적어 당하는 존재를 주어로 쓰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수동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능동태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똑같이 써버리면은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형태를 다르게 하는 게 바로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분사 이렇게 써준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 개념인 거죠. 능동태의 목적어 당하는 존재를 주어로 쓰는 형태, 이게 바로 수동태의 기본 형태죠.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렇게 여러 가지 것들의 수동태를 배우게 될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까지 이렇게 배워보게 될 겁니다. 자, 수동태의 기본 개념부터 봅시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행위하는 주체를 초점으로 둘 때는 능동태를 쓴다. 이게 대부분의 문장이 이렇게 쓰는 거죠. 주어를 맨 앞에 쓰는 거. 근데 행위를 받는 존재에 초점을 맞춰서 쓴다. 이건 맨 앞에 주어로 쓴다.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주어로 쓴다. 그럴 때 우리가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동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들을 우리가 수동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문을 보면 줄리 스미스죠. 줄리 스미스가 얘가 주어지 wrote 썼어요. this novel 이 소설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가면서 풀어요. 지금 뭐 이렇게 예문 들 때는 다른 수식어구가 안 나와서 간단한데 실제 문장에서는 이렇게 딱 주어, 동사, 목적어가 명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긴 문장, 수식어가 많은 경우에는. 그럴 때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동그라미 쳐가면서 풉니다. 줄리 스미스가 썼어 이 소설. 그러면은 수동태로 이걸 바꿔봐. 그러면은 목적어인 this novel을 주어로 쓰고요. 그 다음에 wrote 이거를 비동사 pp로 쓰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요게 시제를 갖는다는 거예요. 시제를. 얘가 시제를 가져요. 그리고 얘는 pp로 쓰고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 이렇게 오는 거죠. by 플러스 행위자. 얘는 반드시 목적격으로 써야 됩니다. 자, 의지와 상관없이 상태를 나타내주는 동사가 바로 have죠. have.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resemble, 닮다. 그 다음에 fit, 맞추다. 이런 단어들은 굳이 수동태로 쓰이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를 모를 때, 그 다음에 행위자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일반인일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한다. 이 말은 안 써도 큰 문제 없다 이겁니다. 안 써도. 대부분은 안 써요. 수동태 주어를 굳이 써야겠다 이럴 때는 그냥 능동태로 썼겠죠.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있는 문장이 있을 때 이 이 목적어를 먼저 수동태에서는 얘를 주어로 써주는 거죠. 얘를 주어로 쓴다. 얘는 능동태고 얘는 수동태죠. 그 다음에 얘 동사를 이제 어떤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과거분사로 바꾼다.
이때 주의할 거는 이 비동사가 시제와 그 다음에 수를 갖는다. 그래서 일치를 잘 시켜줘야 돼요. 시제는 여기 동사에 나와 있는 시제를 보면 되고요. 여기 원래 능동태에 있던 시제를 잘 봐서 여기 비동사에다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이제 요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 목적어의 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PP가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능동태의 주어를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써주는 거다. 예, 행위자가 되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괄호쳐 있단 말이야. 이건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표를 그릴 줄 알고 나중에 서술형할 때 이렇게 변형하는 서술형, 반대로 수동태를 능동태로 변형하는 서술형 이런 게 나올 때 이 공식을 기본적으로 써놓고 한번 맞춰 보세요.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사형식의 수동태, 위에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니까 당연히 삼형식의 수동태가 된 거고, 사형식의 수동태는 뭐냐면 사형식은 어떤 거예요? 목적어가 두 개인 거죠.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죠. 이 사형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어야 이 사형식의 수동태가 좀 이해가 될 건데요. 자, 여기 밑에다 표를 그려볼게요.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앞에 나오는 게 간접 목적어죠.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얘가 뭐뭐 한다, 해준다죠. 해준다. 사형식이니까. 수요동사라고 하죠. 이 사람에게, 얘에게, 그 다음에 이것을 뭐뭐 해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능동태에서 목적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수동태는 목적어 하나씩 해서 두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얘도 수동태로. 첫 번째는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경우죠.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경우. 받는 존재, 받는 사람이겠죠, 보통. 그 다음에 BPP, 비동사 플러스 PP를 써주고요. 마찬가지로 이 동사의 시제를 받는 거죠. 시제, 주의한다, 시제. 선생님이 왜 시제를 강조하냐면 서술형일 때 이 시제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아깝게 틀린 학생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써줍니다. 목적어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목적어를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요걸 그대로 써준다. 그 다음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행위자를 써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이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방식입니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방식. 이거는 좀 색깔을 바꿔서 한번 써볼까요?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는 이 색깔을 바꿔서 조금 단색으로 하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얘를 갖다가 주어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쓰면 이게 주어지는 물건을 주어로 쓴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이 수동태라는 개념이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는 똑같이 써주고요. 이제 이 간접 목적어를 이제 요 뒤에다 써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치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전치사의 목적격으로 여기다 써줘야 됩니다. 목적격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y 플러스 행위자,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이렇게 써준다. 이때 전치사는 당연히 to가 나올 수도 있고 for가 나올 수도 있고 of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형식 배울 때 이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한다 할 때 이 전치사의 쓰임에 대해서 배웠어요. 뭐가 결정하느냐? 이 PP가 뭐냐에 따라서 바뀌는데 보통 기부라든지
텔이라든지 show라든지 대부분의 이렇게 방향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to를 쓰죠. to를. 근데 make라든지 buy라든지 cook이라든지 이건 어떤 바로 주는 행동이 아니라 정성을 나타낼 때는 for를 쓰죠. 그리고 ask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ask는 of를 쓴다. 요거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지금 수동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바꾸나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to는 생략도 가능해요. 생략도 가능해요. to는 생략도 가능하다. 이것도 기억해 놓고요. 근데 for나 of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억을 해 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문 한번 보면서 중요한 부분 하나 얘기해 주고 예문 한번 볼게요. 자, 두 개를 쓸 수 있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수동태가 두 개 나온다 그랬는데 이때 buy나 make나 get과 같은 아까 MBC라 그래서 전치사를 사형식에서 삼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for 쓰는 애들 있죠. 얘네들은 공통점이죠. 얘네들은 간접 목적어, 다시 말해서 사람을 주어로 수동태를 쓰지 않습니다. 예,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어색해져요. 이렇게 쓰면. 자,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동사가 M, B, C, G가 같은 동사가 나오면 2번의 형태밖에 수동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2번의 형태밖에. 사람을 주어로는 수동태로 바꾸지 않는다. 요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것도 별표 치고 기억해 놓고요. 자, 예문 봅시다. 그녀는 주었습니다. The waitress a tip. waitress에게 팁을 줬어요.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요 waitress가 간접 목적어고 팁이 직접 목적어니까 두 개로 바꾸면 첫 번째 the waitress가 주어로 봤을 때 was given 똑같죠? 이건 그대로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she를 by plus her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번에는 팁을 주어로 쓰는 겁니다. 팁을 주어로 쓰면 was given 쓰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를 꼭 쓴다 그랬죠? 그 다음에 by 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직접 목적어를 주어로 쓸 때 대부분의 동사는 간접 목적 앞에 전치사 to를 쓰는데 by와 make는 for를 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자, 이때 to는 생략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하죠? 사형식이 제일 복잡해요. 한번 잘 외워두고요. 자, 이제 5형식의 수동태 봅시다. 일단 5형식도 마찬가지. 5형식이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인지를 봐야 되겠죠?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고 사형식과 다른 점은 얘가 이거 한다. 목적어가 목적보 하도록. 그래서 주술의 관계를 갖는 경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목적보에 올 수 있는 건 명사가 올 수 있고요. 이러면 사형식하고 좀 비슷할 수 있겠죠. 근데 형용사도 올 수가 있어요. 형용사가 오면은 사형식하고는 형태가 달라져. 왜냐면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다 명사잖아요. 근데 형용사니까 오형식하고는 좀 다르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사가 올 수가 있죠. 이것도 오형식 때 열심히 배웠죠. 자, 명사가 올 때는 목적어와 동격이 되는 경우 같은 존재가 될 때 우리가 오형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고 형용사가 올 때는 목적어의 상태를 나타내고요. 목적어의 상태. 그 다음에 동사가 오면은 목적어에 당연히 목적어가 하는 동작이죠. 당연히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게 동사의 형태가 기본적으로는 투부정사가 다 오는데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이 분사는 다시 현재 분사가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고 이렇게 나뉜다 그랬죠. 요 to를 쓸 거냐 원형을 쓸 거냐 이것은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여기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동사가 결정하는데 뭐 ask라든지 요청한다. 그 다음에 tell이라든지 말한다. 뭐 하라고 말한다. order 뭐 하라고 명령한다. 뭐 이런 대부분의 동사는 다 to를 쓴다 그랬죠. 그런데 자, 두 가지죠. 사역동사, 시키는 동사죠. have, let, make. have, let, make가 나오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나오면 원형 쓰고, 지각동사가 또 있죠.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지각동사가 나와도 원형 쓴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참고로 help는 준사역이라 그랬어요. 준사역이라 그랬고,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써도 맞고, 그 다음에 원형을 써도 맞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고, 현재분사, 과거분사는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진행을 강조하고 싶으면 ing를 쓸 수 있어요. 주로 지각동사 뒤에서 뭐뭐 하고 있는 걸 봤어 이럴 때 보통 현재분사 썼죠. 그 다음에 과거분사는 목적어가 뒤에 있는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 다시 말해서 수동의 의미일 때는 과거분사 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게 오형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예요. 이걸 알고 나서 이제 수동태로 바꾸는데, 자 여기까지 하게 뭐 수동태보다 이걸 더 길게 얘기했어요. 이걸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길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얘만 주의하면 돼. 목적어가 두 개가 있는 간접 목적어는 사형식에서는 수동태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지만, 오형식은 얘 목적어가 아니라 목적 보호잖아요. 이때만 주의하면 됩니다. 얘를 주어로 안 쓰면 돼요. 간단해요. 얘를 주어로 안 쓰는 걸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만 이 목적어만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수동태에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 목적어만 잘 골라내면 됩니다. 얘를 갖다가 이것도 좀 색깔을 바꿔볼까요? 자, 얘를 주어로 씁니다. 얘를 주어로 쓴다. 그 다음에 동사를 당연히 비동사 플러스 pp로 쓰죠. 비동사 플러스 pp. 그리고 간단합니다. 이 목적보어는 그대로 씁니다. 목적보어는 여기다가 갖다가 그대로 써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 플러스 행위자. 요렇게만 기억하면 돼. 바이 플러스 행위자. 요게 오형식 전부예요. 한번 예문 볼까요? The court found her guilty. court는 법원이죠. 법원이 발견했어. 그녀가 유죄라는 것을. 법원이 발견했고 유죄는 그녀가 유죄예요. 이거는 지금 형용사가 온 거라 뭐 그닥 어렵지가 않죠. 야, 자 보자. 이 여자만 주어로 쓰고 이거를 수동태로 쓰고, 그 다음에 목적보호는 그대로 쓴다 그랬어요. 그대로. 그 다음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 어렵지 않죠. 오형식은 사형식에 비해서 그닥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동사인 경우 봅시다. The doctor는 말했어. 그에게 to take more vitamin C. 비타민 C 많이 먹으라고. 이걸 주어로 썼고요. was told. 들었다가 됩니다. 이게 말했다의 수동태는 들었다가 돼. 말하여졌다. 뭐 이건 아닙니다. 이게 들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목적보는 그대로. 그 다음에 바이 플러스 행위자. 어렵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역이나 지각일 때 말이죠. 요게 중요하죠. 사역이나 지각 동사도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는 거야. 수동태로 바뀌면. 이제 수동태로 바뀌면 더 이상 오형식 뭐 사역 오형식 지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형식 능동태일 때 사역이나 지각은 to를 안 썼잖아요. 원형 썼었잖아요. 원형. 그죠? 그런데 수동태로 바꾸면 투부정사를 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없던 걸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깜빡하고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예문하지 말고 뒤에 문제 중에 하나 봅시다. 문제 중에 한번 찾아서 문제 중에 자,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2에서 이제 그 내용이 다뤄질 텐데요.
지각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에 쓰인 동사는 원형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동태로 쓸 때는 투부정사로 바꾼다 이겁니다. 보세요. I heard him. 요거 to talk 쓰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가 지각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힘을 주어로 쓰고 was heard. 그는 was heard. 말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말했다. 자, 뭐 하라고? to talk이었잖아요. 원래 to talk. 그죠? to talk인데 여긴 talk 원형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to talk 혹은 이게 진행이면 진행의 의미면 talking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문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talking을 쓰든지 아니면 to talk을 쓰든지. 왜냐면 진행의 의미일 땐 talking 분사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동사 중 make만 수동태로 쓰여요. make만. 그러니까 have, read, make 중에서 have하고 let은 수동태로 안 쓰입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켜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투부정사를 써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the movie made me feel better 이걸 갖다가 나는 만들어졌어 느끼도록 그죠? 더 좋은 느낌이 드도록 만들어졌어. 뭐에 의해서? 이 영화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두고요. 이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의 수동태 봅시다. 자, 진행형 수동태가 있는데 이거는 진행형이라는 건 비동사 플러스 ing잖아요. 그 다음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pp잖아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바로 빙 pp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수학 공식 같죠? 이거는 비동사는 주어의 수나 시제에 따라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그리고 외우세요. 비빙 pp라고. 해석 방법은 뭐뭐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뭐뭐 되어지고 있다. 그다음에 완료형 수동태 봅시다. have 플러스 pp잖아요. 현재 완료가. 그 다음에 진행이 비동사 플러스 ing니까 이거는 have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죠? been이 되죠. have been have been pp 진행 완료죠. 선생님이 잘못 썼네. 수동태라고 했으니까 요게 ing가 아니라 잘못 썼죠. 수동태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죠. 그래서 be been pp가 되는 겁니다. 해석 방법은 이거는 현재 완료는 네 가지 계경 완결, 계속 경험 완료 결과의 해석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해석하긴 힘든데 예를 들어서 계속으로 하면은 뭐뭐 되어져 왔다 이렇게 계속적 용법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이거는 용법이 뭐냐에 따라서 현재 완료 시제의 용법도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그다음에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는 조동사 쓰고 BPP를 쓰는 겁니다. 수동태가 BPP니까 조동사 뒤에는 원형 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can BPP는 뭐뭐 되어질 수 있다. 능력의 의미를 넣으면 되겠죠. will BPP는 뭐뭐 되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까지 형태와 해석하는 것까지 잘 익혀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수동태 봅시다. 자, 동사구를 포함하는 수동태. 동사구라는 것은 동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같이 쓰는 이어동사라고도 하죠. 이런 동사들의 수동태인데 뭐 어렵게 생각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look after 같은 경우에 were 쓰고 looked after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 after까지 꼭 써야 되고 어차피 ed 붙는 건 pp 만드는 거는 과거 동사에만 붙는 거니까 요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요겁니다. after까지 써준다. 이게 전치사가 두 개 이렇게 반복되니까 좀 어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전혀 어색할 거 없습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명령문의 수동태는 let 목적어 BPP로 쓴다.
명문의 수동태는 거의 안 쓰여요. 근데 알아는 두세요. tell the truth를 만약에 수동태로 바꿔봐. 그러면 let the truth be told 이렇게 진실이 말하여지도록 해라. 이게 let이 맨 앞에 나오면 뭐뭐 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부정일 땐 don't let 이렇게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해 놓고요. 자, 주의해야 될 수동태 두 번째, 목적어가 대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대절, 다시 말해서 대절이란 거는 대시 주어 동사를 이끄는 거라 그랬죠. 명사절을. 이런 경우에는 원래는 이 대절이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가주어, 진주어로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로 바뀐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대절이 앞으로 나갔다 BPP 써주고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people believe that he is honest. 사람들은 믿어 그가 정직하다라고. 그럼 원래는 that is believed, that he is honest is believed by people 뭐 이런 식이 됐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 가주어로 바뀌고 여기 있던 that he is honest가 뒤로 빠지고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는 다시 한번 또 수동태로 요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he가 여기 있는 주어를 앞에다 쓰고 그가 믿어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동사만 남죠. 그럴 땐 to be honest, 투부정사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는 걸 연습을 해 놓으세요. 첫 번째는 가주어로 it이 나오고 뒤에 대절이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요때 여기 대절의 주어를 맨 앞으로 빼서 투부정사로 동사를 마저 써주면 된다라는 거. 요걸 갖다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시제가 좀 여기는 뭐 believe 믿다는 현재인데 이 대절은 과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대절의 동사가 만약에 한 시제에 더 앞선 경우는 투부정사 쓸 때 to have pp를 써줍니다. 이게 투부정사의 시제가 한 시제 앞설 때 쓰는 형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people이 말하기는 지금 말했는데 그녀가 살았다라고. 이거 과거잖아요. 한 시제 앞서잖아요. 100년 전에 그가 살았다고. 이럴 때는 첫 번째 바꿀 때는 it is said 이렇게 요 대절을 뒤로 빼버리고 it is said she lived 이렇게 시제가 다 살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이렇게 she를 앞으로 뺐을 때 is said 그 다음에 요 대절에는 과거잖아요. 그래서 to have pp 시제를 앞선 시제를 나타낼 때 to have pp를 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동태의 전반적인 내용들 다 알아봤고요. 요 제일 마지막 요 파트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는 보통 사람인 경우죠. 사람.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보통 사람인데 사람을 쓰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이게 바이 플러스 행위자로 쓰는 경우는 대부분 사람인 경우가 많죠. 누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바이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사람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봅시다. Be worried about you. 이런 거는 그냥 수거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거 뭔지 알죠? 수거로 암기한다. 쓰면서 암기하세요. 전치사의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면 그 외우기가 좀 쉽긴 한데 요 뒤에 나오는 전치사를 중점적으로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걱정한다 이런 뜻이죠. Be worried about. 원래 worry라는 개념이 걱정시키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주어로 오면 BPP about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e surprised at은 뭔가 좁은 지점이죠. 어떤 갑작스러운 딱 하나의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넓은 게 아니라. 그래서 뭐에 놀란다 할 때는 at을 쓰는 경우가 많죠. be surprised at. 그다음에 be pleased with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가지고 기뻐한다는 뜻이고, be disappointed in with 둘 다 쓸 수 있는 거고요. be interested in 그다음에 be filled with 뭐뭐를 가지고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scared of 뭐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be covered with be composed of 뭐뭐로 구성되어지다.
이건 수거로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수거로 암기. 그냥 요거를 몇 번씩 써가면서 외우도록 하세요. 여기도 밑에다가 써가면서 외우세요. 자, 요거는 서술형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다시 질문을 해봅시다.